해병대 대통령실 통화 24분 뒤 이첩 사건 도로 회수했다.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. 해병대 수사단, 박정훈 대령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경북경찰청의 사건을 이첩을 했어. 이첩하자마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관 쪽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통화 직후에 국방부는 사건을 되가져가겠다고 경찰에 통보를 했고, 자, 이렇게 사건이 확 진행이 된 거예요. 그동안에 대통령실은 이첩 및 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관련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.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나왔는데 군 검찰은 당시 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게 8월 2일입니다.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대령 그리고 김아묵의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어요.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마자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라는 인간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경찰에서 그 사건을 회수해 갔다. 딱 걸렸지 뭐. 해병대 수사단은요, 2일 오전 11시 50분 사건 이첩을 완료합니다. 그리고 경북경찰청을 빠져나왔어요. 1시간 1분 뒤인 오후 12시 51분에 김대령,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어. 35분 뒤 오후 1시 26분에 김 비서실장이 김대령한테 전화를 걸었어. 그래서 통화가 이루어졌어. 이 통화 24분 뒤 1시 50분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요. 사건 기록 회수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날 저녁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가져갑니다. 그리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이날 입건을 해요. 그리고 8시 40분에 박 대령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. 이게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라는 거예요. 이게 대통령실에 윤석열의 입김이 없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? 말이 안 되죠. 하루 만에 이 일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. 박정훈 대령 쪽은요, 사건 기록 회수, 박 대령 입건, 보직 해임 논의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에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 왔죠.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쪽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.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요, 그동안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사실,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.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죠. 자, 국가안보실에 조태용 실장이 있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있는데 이 조태용 실장은 8월 2일에 임 비서관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답했고 임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이첩 사실을 알았다.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언제 이첩했다는 등 보고를 디테일하게 받은 바가 없다.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.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뒤 8월 2일 오후 4시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은 알려진 바가 있어요. 하지만 회수 통보 직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화가 확인된 이상 최상병 사건 전반에 대통령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. 이건 특검 가야죠. 군 검찰은 이런 통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대통령실과 해병대 쪽의 통화 내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어요. 박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 9월 15일에 김대령에게 국가안보실 김대령에게 질문을 보내 답을 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이 통화 관련된 질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김대령이 낸 6쪽짜리 진술서에는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경위 요것만 있었지 이 통화는 없었다. 그리고 군 검찰은 묻지도 않았다. 특검 가라는 뜻 아닙니까? 이걸 왜 안 물어?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군 검찰의 허술한 조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. 군 검찰이 9월 15일
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어. 질문은 9개뿐이었고 진술서는 고작 3쪽에 불과했는데 임 전 비서관은 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VIP가 경로했다고 말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에요. 박대룡 쪽 변호사는요. 누가 수사기록 탈취와 항명 입건을 밀어붙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. 수사 외압 실체를 가려내기 위한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. 이건 특검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8월 2일 사건 회수 직전 국가안보실 쪽과 통화한 김 비서실장은 무슨 통화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. 잘하고 있어. 자,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. 아니, 자기가 무슨 왕인 줄 알아. 자기랑 친한 사단장 하나 살리겠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게 윤석열인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게 특검 말고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? 무조건 특검 가야 돼요. 이거 밝혀내면 그냥 탄핵이에요. 현직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친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노력한 죄. 말이 됩니까? 에?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.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. 검찰총장일 때를 검찰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,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. 임기 5년짜리가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?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 가서 확실하게 다 밝혀내야 됩니다. 그러면 윤석열의 경로 이게 탄핵감이다.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.